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해 나이 경신생 44세 이 남성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도 실전 사주풀이 이 10년 대운보기와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이제 들려드릴 이 사주 이야기의 이제 주제가 이 팔자 8자에는 재물이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팔자 8자에 재물이 없는데 재물이 또 있어요. 재물이 없는데 재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주 해석을 할 때는 뭐 팔자에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 재물이 많다고 해서 또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팔자에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많으면은 오히려 가난하게 살 수가 있고 이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또 재물에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이 지장강과 그리고 이 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축월의 무토일간입니다. 무토. 자, 축월의 무토일간이면은 무토 입장에서는 이제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토가 가서 그걸 하는 오행, 토국수. 그러니까 수의 글자, 수의 기운.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임수나 개수, 지지로는 해수나 자수가 재물을 나타냅니다. 근데 재물의 글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재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월지를 보면은 이제 축월입니다. 축월. 자, 우리가 이제 사주명리학에서는 해자축, 해달이 돼지달, 자달이 이제 쥐달, 축달이 소달입니다. 그래서 해자축 요 세 개의 달을 겨울로 봅니다. 자, 겨울은 차가운 수의 계절입니다. 자, 이분이 축월,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팔자, 8자에는 그 재물을 나타내는 그 글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축월이 겨울이기 때문에 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있는 겁니다. 이 사주 팔자, 그러니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이제 사주라고 하고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사주 팔자라고 하죠. 이 사주 팔자에는 그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지만은 이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은 수의 계절이죠. 그래서 재물의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지에 보면 이 진토는 이제 수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 수의 기운이 재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 고장이기 때문에 이게 돈창고입니다. 돈창고. 그래서 의외로 이러한 팔자들이, 알부자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팔자를 해석을 할 때 이 사주가 이제 비견겁제가 많죠. 일간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팔자, 8자에서 5개가 이제 비견겁제지요. 근데 비견겁제의 힘이 강해요. 이 사주가 이제 강한 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천간에 보면 월간에 기토가 있어. 겁재가 있죠. 이 겁재가 이제 사주가 신강할 때는 항상 그 재물을 탐하죠. 겁재. 말 그대로 재물을 겁탈해 간다. 이래서 겁재인데 이 겁재라고 할지라도 이 사주가 아주 신약할 때는 천간의 겁재가 오히려 일간에게 이제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겁재 역할을 하죠.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기 때문에 이 겁재도 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보면은 시간에 병화도 있고 화생토도 되고 그런데 이 35대운에 이분이 이제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장사를 하셔서. 그러면 이 천간에, 이게 팔자에 재성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는데, 이 대운에서 이제 이 재성이 떴지요. 그러면 이 겁재와 함께 이 재물을 놓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운의 지지로 이제 사오미로 가니까 화생 토가 돼서 이 겁재도 힘이 좋고, 그리고 일간도 힘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겁재에게 이 재물을 겁탈을 당할 수가 있죠. 근데 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팔자 해석을 할 때는 오행의 힘의 균형을 보면서 생극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겁재가 옆으로 이 식신에게 토생금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식신이 없을 때는 바로 이 겁재가 겁재 역할을 하러 이 재를 파극시키러 가죠. 그런데 토생금, 금생수로 가면서 이 재물이 일간인 사주원구의 주인공과 무게 합을 해버린 거예요. 재물이 와서 합을 해준 겁니다. 겁재가 도와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 때는 겁재가 천간에 있고 겁재가 있어서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요 25대운, 이 25대운에는 이제 임진대운이죠. 그래 이제 우리가 이 팔자에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분에게는 이제 재물 그리고 여자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팔자 자체의 여덟 자에는 그 재성의 글자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또 의외로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대운에 이제 아버지의 편재. 이때도 이제 돈은 들어왔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또 재산도 많이 주고 가셨죠. 그래서 요 또 재물이 요 축월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요 개수도 요 축월.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도 토생 이때 이 겁재가 또 토생금 금전 수로 들어가면서 요때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또 육친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또 고장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 요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이제 계속 장사를 하셨죠. 그래서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장가. 그러니까 돈은 줬는데 아버지와 여자 덕은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팔자가 보면은 사주에 이제 실제 겨울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은 있지만은 이 글자로 봤을 때는 수와 목이 없습니다. 수와 목이. 그리고 이 팔자에 보면은 그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 입장에서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주가 그러니까 자식이 귀한 사주입니다. 자식이. 그래서 보면은 이분 어머님께서는 또 언제쯤에 결혼을 하냐. 아직 이제 결혼을 못했어요. 이제 45이 됐는데 이제 44세니까 내년이면 이 대운이 바뀌는 거죠. 그래 이제 45세가 되면 올해가 지나면 바로 바뀌네요. 대운이. 그러면 45세가 되면은 이제 좀 결혼 정년기가 좀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분 어머님께서는 어디 참한 색시가 좀 들어오겠냐. 뭐 참한 처녀가 좀 들어오겠냐. 근데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이분은 이제 여자를 찾아보면 신중의 임수는 아버지를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축중의 개수가 이제 여자지요.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축중의 개수는. 그러면은 이 진중의 개수, 그러니까 비견 속의 개수지요. 나하고 똑같은 토 속의 개수. 그리고 여기 진중의 을목, 요게 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이분은 앞으로 결혼하시게 되면은 이제 한번 결혼을 하셨다가 배우자가 사별이나 이별을 한 여성분, 그러니까 자식이 한 명 정도는 있겠죠. 그러한 여성과 결혼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팔자 명조입니다. 그래서 이분 어머니께서는 굳이 아가씨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처녀만 기다리면 안 돼요. 아드님도 나이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갔다 결혼하셨던 여성분께서 사별이나 이별을 하셨더라도 이분과 맞으면 그 궁합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 45대운에 보면은 여기 대운에 이제 자식이 뜨지요. 자식이 간목이 이제 자식이 들어오는데 이 간목이 이제 기토와 이제 갑기합을 하죠. 갑기합은 이제 재물로는 이 대운도 상당히 좋아요. 겁재가 여기 이제 합이 되면서 이제는 이 겁재가 물론 열로 토생 금을 해주죠. 그 때로는 이 겁재가 또 세운에서 안 좋을 때는 뭐 겁재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간목이 기토를 묻기 때문에 이 대운에서 재물은 상당히 좋아요. 이 대운에서 이제 어떠한 재물이 떠도 일간이 다 이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팔자가 보면은 이제 비견겁재 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간을 포함해서 5개인데 그 토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귀한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자식이 있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팔자이며 요 운에서 이제 자식을 하나 이제 낳을 수도 있겠죠. 내 자식을 하나도 낳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자식을 못 낳게 되면은 남자식을 키우는 그러한 팔자 명조입니다. 그래서 55세까지는 재물운은 상당히 좋아요. 재물운은 상당히 좋은데 이제 이 55대운에 보면은
을미 대운에 이제 을목이 경금을 묶어버립니다. 을경합으로 묶어버립니다. 근데 을경합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을목이 경금을 묶여서 얘들은 10년 동안에 이제 세운에 따라서 뭐 충이 되고 뭐 이러면서 풀렸다가 또 다시 묶였다. 이러다 보면은 이 경금이 묶여있다. 을목하고 묶여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 겁재가 겁재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대운에서는 다행히 이제 재성이 뜨지 않죠. 그래서 세운에서 재성이 뜰 때, 뭐 임수나 천간에 개수가 뜰 때는 각별히 또 재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대운에서는 겁재가 겁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팔자 해석을 할 때 어떠한 뭐 재물운을 분석을 할 때는 일단은 팔자 원국 이 원국을 오행의 힘의 균형을 보시면서 그리고 대운과 세운을 보시면서 이 오행의 힘의 균형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좀 더 사주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올해 나이 이제 44세 경신대 이 남성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팔자 8자에는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팔자 해석을 할 때는 이 지장간까지 다 보면서 그 재물의 기운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는 팔자인데 재물이 제법 있는 그러한 사주 명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